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에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저 제5판 형법정론 1회도 453페이지 제5절의 중지미수범의 특수문제 보겠습니다. 삼마에럴TV 질책,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에 이른바 실패한 미수와 좌절미수. 1번 실패한 미수에 의한 개념수정. 양가 1번에 실패한 미수에 의의. 실패한 미수란 범행의 계속 중 수행이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로서 중지미수범 성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미수를 말한다. 예컨대 100만원을 절취하려고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손을 넣었으나 1,000원밖에 없어서 절취행위를 중단한 경우가 454페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로 이해되고 있다. 실패한 미수의 사례 유형을 첫째, 구성요건이 행위자의 생활에 따라 실현될 가능성이 없을 때. 둘째, 목표로 한 행위 객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셋째, 행위 객체의 질이나 상태가 행위자의 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때로 범주하기도 한다. 밑줄 치겠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실패한 미수의 개념 수정. 통상 장애미수로 불러온 사례 유형은 행위 당시 행위자가 결과 발생의 실패를 모르고 있는 이른바 객관적 의미의 실패한 미수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자신이 범행이 실패로 더한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중단도 없는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행위자가 중단 시 실패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주관적 의미의 실패한 미수라고 할 수 있다. 주관적 의미의 실패한 미수를 처음부터 중단조차 없는 객관적 의미의 실패한 미수와 장애미수와 구별하기 위해서는 실패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말의 실패라는 용어에는 중단 시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결과 발생에 이르지 못할 것을 미리 알고 있다는 내심의 상태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함을 알고서 행위를 그만두는 내심의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로 좌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에 좌절미수와 중지미수. 양가로 이번에 좌절미수의 의미. 좌절미수란 행위자의 생각에 따를 때 실패한 미수, 즉 주관적으로 실패한 미수를 의미한다. 좌절미수는 행위자가 객관적인 실패의 그 자체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실패하지 않을 것을 실패한 것이라고 오인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양가로 이번에 좌절미수와 중지미수의 의미. 좌절미수에 해당하는 사례에서 행위자는 원래 범행 계획에 비추어 계속적인 범행 수행을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무의미함을 깨닫는 행위자가 행위 발생을 향하여 결과 발생을 향하여 계속적인 수행행위를 포기한 거기를 중지미수라고 할 수는 없다. 중지미수와 중지란 그 개념 본질상 계획된 대로라면 구성요건의 실현이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455페이지 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좌절미수의 경우에는 중지범의 성립이 애당초 불가능하다. 양가 3번에 좌절미수의 형법적 취급.
우리 형법상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제4 형태의 미수범을 인정할 실정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결국 좌절미수의 사례도 세 가지 미수범 형태 중에 어느 하나의 형태로 포섭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좌절미수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실행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결과 발생에 이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발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불능미수범 사례와 반대되는 사례이다. 따라서 현행형법 하에서는 불능미수범의 요건도 구비하고 있지 않고 중지미수범도 원천적으로 될 수 없는 좌절미수 사례와 장애미수범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 첫 번째 본 게 이른바 실패한 미수와 좌절미수고요. 두 번째 불능미수의 중지 보겠습니다. 1번에 불능미수의 중지 사례에 대한 형법적 취급. 어떤 불능미수가 불능미수범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애초부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그 사실을 모르는 행위자가 실행행위를 종료하기 전에 더 이상 행위를 중지하거나 실행행위를 종료한 후 결과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를 중지미수의 중지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를 불능미수로 처리해야 하는지 중지미수로 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번에 해결 방안. 행위자의 행위가 미종류 미수에 해당할 경우에는 행위자가 결과가 불발에 그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면 자의성이 인정되는 한 당연히 중지미수라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종료 미수의 경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때 행위자가 이를 모르고 결과 방지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을 경우 결과의 불발생은 그러한 노력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경우 중지에 대하여 중지미수범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456페이지 양가리번의 적극설 방가리번의 소극설 그 학설 대립이 나오면 이게 왜 대립이 되나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중지미수에 대해서 중지미수범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양가로 1번의 적극설 결과 방지를 위해 진지한 노력이 있을 경우 성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불능미수에 대한 중지를 인정하여 중지범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다고 보는 견해. 이 견해는 불능미수범의 형은 임의적 감면이지만 중지미수범의 형은 필요적 감면이므로 중지범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결과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인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적은 경우를 그러한 노력도 없이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 비해 무겁게 취급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양가로 2번의 소극설 이 입장은 결과 발생의 방지라는 우리 형법 제26조 후단의 노력을 엄격히 해석하여 결과 발생에 실질적인 방지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방지를 위한 노력만으로 실제적인 방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능미수에 대한 중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양가 3번의 결론 독일형법 제24조 1항은 행위자가 자신의 미수행위가 애초부터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전혀 모르고 있는 한 그러한 경우에도 결과 발생의 저지를 위한 자의적이고 진지한 노력이 있으면 중지미수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진지한 노력만 없고 적극적으로 결과 방지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지미수범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단지 불능미수범이 인정됨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 태도는 결과 방지와 결과 불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해석론과 맥을 같이 한다. 로마트 3번에 미수에 내포된 기수, 가중미수. 이른바 미수에 내포된 기수란 행위자가 범행을 준비하였으나 그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죄명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기수가 된 범죄가 중지미수 안에 내포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뒤에 자의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이미 발생한 결과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457페이지 중지함으로써 인정되는 중지미수범과 발생한 경환기수범에 관한 죄수 및 경화의 문제로 기착된다. 1번의 법적 경합에 관계 있는 경우 예컨대 살인의 중지미수가 상해의 기수를 내포하는 경우와 같이 살인의 중지미수범과 상해죄의 기수범이 법적 경합의 보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경한 범죄의 기수는 중한 범죄의 중지미수로 흡수되어 문제되지 않는다. 2번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중지미수와 기수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처벌 문제와 관련하여 견해가 갈린다. 제1설은 행위자가 실현한 범죄의 기수범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중지미수범의 경우에는 그 선택형의 먼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현된 범죄의 기수가 항상 중한죄로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서 제2설은 중지미수에 의한 형의 감면을 상상적 경합의 처리를 위한 법정형의 비교 단계에서는 개입시키지 않고 중한 법정형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제1설은 중지미수의 법효과를 처음부터 적용하는 태도이고 제2설은 모두 기수범이 된 것을 전제로 중한 법정형이 어느 것인지를 선택하는 후에 중지미수의 법효과를 사후적으로 적용하려는 태도이다. 잠시만요. 생각컨대 제2설은 상상적 경합의 비교 단위를 만들기 위해 중지미수 사례를 인위적으로 기수라고 상정한 후에 중한죄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중지미수 사례를 처음부터 중지미수로 취급하는 제1설이 타당하다. 제1설 행위자가 실현한 범죄의 기수범이 법정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타당합니다. 로마트 4번에 다수의 가담자가 있는 경우 징주미수범의 형의 감면은 효과는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자에게만 미칠 뿐 중지미수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다른 가담자,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가담자는 장애미수범의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다수의 458페이지 가담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지미수범의 성립 여부는 그 가담자 각자에 대해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가담 형태를 설명하기로 한다. 다수 가담자의 중지미수에 관한 입법 내 의용법은
범의 중지미수에 관한 규정만 하고 있고 다수의 가담자가 있는 경우 중지미수를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다. 독일에서는 한 범죄의 다수자가 가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중지미수범의 성립 요건을 단독 범죄의 경우보다 훨씬 강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다수의 가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종류 미수에 불과하더라도 단순히 더 이상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실행행위의 계독을 포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칙적으로 결과가 발생이 저지되어야 중지미수범을 인정해주고 있다. 다만 그 행위가 중지의 의사를 가진 자의 원조 없이는 기수에 이를 수 없거나 그 자의 선행 가담과 전혀 무관하게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결과 발생에 현실적 저지가 없더라도 저지를 위한 자의적이고 진지한 노력만 있으면 족하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려두겠습니다. 잠시만요.